자, 오늘은 이제 약간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전부 다 우천 취소가 됐고요. 일단 자료를 뽑아봤는데 조금 써먹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장 사항들을 조금 체크를 했는데요. 조금 요런 자료 계속 이제 비 소식이 좀 있을 때는 조금 데이터상 접근 포인트를 조금 기상청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다. 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좀 컸어요. 그죠? 내용적으로 또 한풀나게 이슈도 좀 있었고, 또 뭐랄까, 전반적으로 이제 또 오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역시 또 패널 실축이 있다 보니까 티그레스 오버가 안 나는 바람에 톨루카 마인과 또 묶어갔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 어제 해외 축구는 브라가 무승부, 텍사스 언더, 또 애리조나 역백 11배 적중이 됐지만은 그래도 더 먹어야죠. 이게 또 조금 아쉬웠던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들 충분히 또 달래볼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충분히 또 잘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약간 구성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일단 방송은 오늘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축구와 새벽 MLB 또 이렇게 조금 유로파 경기들까지 설정을 조금 해왔기 때문에 일단 주간 경기 또 일본 야구와 또 이제 약간 플레이오프 일단 여자 농구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다. 일단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새벽 경기도 또 11배를 또 노리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1배 이어서 오늘 또 11배 포함 고배당까지 싹쓸이 한번 적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신과 야쿠르트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국내도 역시 또 비 소식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본 야구도 지금 현재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또 고시엔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 비 소식이 조금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6시 이후부터 강수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 소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기 때문에 아마 또 경기 스타트는 조금 진행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진행되고 나서 과연 또 9회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남는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국 콜드나 실질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경기에 영향들을 조금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바라키와 또 오쿠가와의 또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예요. 자, 이바라키는 이제 지난 시즌에 또 두 경기 약간 등판했다가 또 부상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한신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뭐 이하라도 그렇고 조금 메리트 있는 선발들이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고, 우선 또 몸 상태나 또 시범 경기 때 최근에 또 히로시마전에서 6.1인 동안 1실점으로 상당히 또 좋았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피안투율이 상당히 또 낮았던 시범 경기를 잘 준비했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이바라키의 또 선발로서의 또 호투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오쿠가와도 직전 경기 히로카프전에서 7인 동안 91개 투구 또 3피안타 1실점으로 상당히 또 호투 가운데 또 승리를 못 거둬가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또 좋았다면은 요건 약간 승패는 조금 패스를 하세요. 승패 패스하시고 날씨 영향에서 오늘 경기 두 팀 다 역시 또 오늘 9회까지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아마 강우 콜드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또 5회 말까지만 조금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5.5 기준점의 언더의 가능성은 충분히 또 한번 열어보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역시 또 그런 접근 포인트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때부터 경기 시작은 되겠지만은 경기 시작 이후로 비 소식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더만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패는 조금 배제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스다 스타디움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카프와 요미우리의 경기인데요. 자, 지금 현재 요 경기는 아직까지 우천 취소가 뜨지 않았지만은 일단 이제 오늘 구장 중에서 제일 비 소식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카모토와 또 노리모토 매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경기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요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상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3시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6시부터 강수량이 상당히 또 늘어납니다. 6mm 정도, 시간당 6mm 정도에서
9시까지는 15mm까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국내같이 지금 현재 비 소식이 상당히 또 조금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회까지도 조금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더라도 시작 안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 있고 시작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기 진행이 조금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이 경기는 패스하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라쿠텐과 리오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리오넴이 약간의 타선 부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라쿠텐 구장도 야외 구장이죠. 야외 구장인데 자, 일단 라쿠텐 모바일 생명파크 오늘은 약간 조금 무엇보다 비 소식은 없습니다. 흐린 가운데에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쿠텐 구장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오늘 경기는 우레나와 가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레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마이미의 유망주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때 당시 또 같이 또 활약을 조금 했던 친구가 트레버 로저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트레버 로저스는 지금 볼티모어 가서 날아다니고 있죠.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팀이 안 좋았어요. 마이미에서 콜로라도도 넘어가면서 쿠어스필드에서 약한 친구인데 홈팀이 쿠어스필드가 돼버리다 보니까 투구 메커니즘이 거기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니맨으로 달리다가 이제 또 라쿠텐으로 넘어왔지만은 시범 경기 때부터 이제 또 상당히 또 고전을 했었어요. 최근 시범 경기 또 세이브전에서 4이닝 동안 7피안타 7실점을 했던 경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일본 리그에서 제대로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직전 경기도 일단 소뱅전에서 6이닝 동안 6피안타 나름 또 이제 2실점, 약간 선방하는 피칭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투구 메커니즘이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가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가 또 지바로 대전에서 또 6이닝 동안 깔끔하게 무실점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승리를 조금 거둬갔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라쿠텐 원정에서의 조금 고전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또 기본 원정 피칭이 작년부터 조금 더 폼이 조금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그래도 약간 선발 우세를 조금 가토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무엇보다 약간 뉴넴 어제 경기 조금 타선적인 부진들 돋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요. 우레나라면은 충분히 또 리오넴의 타격감을 조금 더 좋게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토가 또 이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도 피칭 밸런스가 좀 좋았고 올 시즌도 약간 홈에서는 조금 걱정이지만은 원정 피칭은 또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이제 여기는 6.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리오넴 그리고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리스와 지바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교세라도 뭐 상관없죠. 일단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또 가용이 가능한 경기고요. 일단 또 미야기가 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라쿠텐전에서 1.2이닝 동안 8피안타 8실점으로 한 차례 조기 강판을 당하고 그 다음 경기 세이브전에서 6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 상당히 또 불안했어요. 두 경기 동안 역시 피칭 밸런스가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미야기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 승리가 과연 또 미야기에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 이거를 좀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니시노 역시도 조금 부진하죠. 니시노도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시노가 지금 등판했던 10경기 동안 지바롯데 10연패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니시노 나왔던 경기는 팀이 10연패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리우넴전이긴 했지만은 6이닝 동안 7피안타, 6실점으로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지금 현재 5.5가 잡혀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오버사이드 두 팀들의 또 난타전 가능성을 또 충분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약간 이게 또 5.5라고 미야기도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지금 현재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오버사이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또 승패라는 걸 잡아보자면은, 여기 또 약간 미야기가 그나마 또 홈 경기가 조금 좋은 편이고, 또 지바전의 상대전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에서 역시 또 니시노의 또 불안 요소, 니시노의 또 등판 시 지바롯데 10연패 그 페이스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오릭스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는 오릭스 사이드 일단 또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기 바라겠고요. 5.5 기준점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 중에 소뱅과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세이브가 약간 소뱅을 잘 괴롭히긴 합니다. 그죠? 그런 랜들이 좀 있고요. 어차피 소뱅 홈구장도 역시 또 도움구장이기 때문에 별다른 또 이제 비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또 오츠와 스가의 시냐의 또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오츠 같은 경우도 원래 또 쏠리는 자원은 아니에요. 이 친구도 또 이제 몸무게도 되게 적게 나가고 멸치입니다. 멸치. 조금 그런 랭들이 좀 있는데요. 직전 라쿠텐전에서 7이닝 동안 9피안타 3실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역시 조금 불안 요소, 또 시범 경기 때도 역시 조금 부진한 면모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터지고 있는 세이브 타선 상대로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오치의 실점은 어느 정도 조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스가이 시냐도 어떤 세이브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대 또 약간 유망주 자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오리스전에서 5.1인 동안 5피안타 5실점을 했습니다. 역시 또 이 친구는 장타 허용이 조금 문제죠. 상대 또 불안한 조금 맞으면 조금 넘어가는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장타 허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용기는 역시 또 6.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의 또 접근 포인트인데요. 자, 용기는 역시 또 오늘은 소뱅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또 오츠가 또 부진하긴 하지만은 멋이 또 솔리드한 자원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세이브 전에 조금 강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오츠 사이드 일단 소뱅 사이드와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소뱅의 반등세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오츠 역시도 약간 실점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살짝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회는 이제 또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또 플레이오프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면들로 이제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단 시즌 출발이 상당히 또 좋았죠. 근데 막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치는 이제 또 무엇보다 상대전에서 4승 2패로 또 하나은행이 삼성생명 상대로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의 강점들은 역시 또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에서 무엇보다 이제 삼성생명이 조금 현재로 하나은행 상대로 조금 리바운드 경합에서 조금 밀렸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요 패턴들이 약간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배윤의 출전 여부가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리바운드 경합에서 다른 팀들과의 또 경합에서 조금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또 이제 약간 하나은행이 실은 이제 조금 이제 중후반부 되면서 이지마사키의 또 부진들 이런 부분이 약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득점에서의 빈도도 약간은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고요. 수비도 또 리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압도적인 폼들을 조금 보여줬던 팀인데 전반적으로 수비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는 페이스를 조금 왕왕 또 연출하는 경기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올 시즌 용인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더 좋았어요.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용인 저는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승호패 5의 접근 포인트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일반 승은 하나가 하더라도 실제 또 약간 조금 푼에는 역시 또 삼성생명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6.5 기준점. 삼성도 올 시즌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수비 밸런스가 예전 같진 않아요. 삼성도 역시 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고 후반기 때 또 하나은행도 실제 또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한다면은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이 지금의 기준점을 조금 넘어가는 경기들도 왕왕 있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오버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 승은 하나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되 아무래도 일단 역시 또
핸디값에서는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126.5 기준점에서는 한번 또 오버로도 조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제 새벽 경기 같이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와 신시내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11배 적중이 됐지만은 조금 주력 라인업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도 똑같이 11배를 조금 노리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11배 배당도 절대 놓치시지 않고 조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 또 첫 번째 경기 또 이제 신시내티와 일단 마이애미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신다면 충분히 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메이어부터 또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어. 물론 또 이제 메이어. 일단 상당히 또 피칭 내용들이 조금 나쁘지 않은 친구이네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주자 출루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또 4사구나 역시 또 계속해서 조금 실점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광이 지금 현재 약간 크리크 수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또 양키즈전도 그렇고 콜로라도전도 그렇고 다소간의 또 피칭 밸런스에서의 기복도 조금 보여줬고요. 물론 탈삼진도 11개나 조금 뽑아내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본래 도용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이닝 대비해서 조금 늘어났던 부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라우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또 신시가 원래 또 투수들을 잘 키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상당히 또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스턴전에서도 또 5이닝 또 3피안타 2실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또 안정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텍사스전에서 첫 승을 거뒀었는데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되려 또 신시내티의 선발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신시 타자들이 원정에서의 타격 분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또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될까가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신시 타자들은 약간 조금 MLB 타선보다는 약간 일본 타선에 조금 가깝습니다. 일본 타자들 같이 공을 조금 길게 보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오늘 경기 신시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7.5 기준점이라면 요 경기는 약간 저득점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득점보다는 조금 저득점의 페이스 충분히 또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역배 사이드,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컨퍼런스 8강전이에요. 일단 라요와 아테네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요도 이제 또 8강까지 왔다 보니까 어떻게 또 리그 성적 또 리그 성적인데 이제 또 진심으로 이제 또 컨퍼런스에 또 임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아테네를 조금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라요가 지금대로 약간 리그 순위도 1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위권을 노리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강등권과는 지금 이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또 라요도 이제 조금 컨퍼런스에 집중하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조금 이제 강점을 조금 보여주는 패턴들은 역시 또 홈 경기 마드리드 지역이죠. 마드리드 지역에서의 홈 강세를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는 내용이고 양 팀들의 맞대결은 첫 맞대결은 해요. 첫 맞대결을 조금 펼치는데 아테네가 또 유달리 최근에 약간 스페인 팀들 상대로 최근 9경기 동안 2무 7패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스페인 원정에서 2무 7패로 조금 부진하고 최근에 또 홈 경기 포함해서 스페인 팀들 상대로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무엇보다 아테네는 약간 라리가 원정에서의 고전들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약간 부상 여파는 크지 않아요. 부상 여파는 조금 크지 않고 주전 멤버들이 충분히 또 가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일단 저는 요 경기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 물론 또 아테네도 뭐 요비치나 이런 자원들 또 어떻게 보면 또 헝가리 국대 바르가 페렌츠 바루시아스 뛰었던 바르가 또 합류를 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유달리 스페인 팀들 상대로 열세를 조금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라이오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들 맞대결이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 또 이런 경기는 한번 지켜봐야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테네 또 스페인 원정은 늘 또 고전이었다는 점들을 조금 포커스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약간 이제 또 핸디 무승부 또 핸디 사이드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나 보시길 바라겠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패스 어느 반은 패스를 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한 경기는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뉴욕 양키즈와 애슬레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양키즈 경기는 조금 패스였어요. 오늘 이제 또 애슬레틱과의 맞대결을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다만 또 언더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추천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또 이제 스프링스가 또 등판했었는 스프링스가 아니고 이제 무엇보다 약간 오늘 등판했던 선발이 잠깐만요 기억이 조금 아까 축구 보다 보니까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누구였죠? 경기를 너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때도 좀 있다. 서베리노였죠. 서베리노가 일단 역시 또 그 예전에 또 양키전에서의 피칭력들이 상당히 또 좋았던 부분들이 지난 시즌부터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조금 돼야 됐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역시 양키즈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 스프링스긴 합니다. 스프링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양키즈는 좌투 라인업에 조금 고전합니다. 일단 또 원래 또 스프링스가 실제 또 템파베이 시절 때 같이 전성기의 퍼포먼스 조금 아니긴 합니다만은 유난히 또 이제 좌타 라인업 좌타자한테 조금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준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언 웨더스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어떻게 보면 샌디에고에서 또 이제 약간 조금 오프너 또 이제 약간 롱리프 이런 자원들을 조금 조금 포지션을 가져갔던 친구인데 전반적으로 양키즈만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자원이긴 합니다. 일단 성적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친구거든요. 이닝 소화의 기복도 상당히 또 심하고 지면적으로 두 경기 동안 WHB도 1.88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탈삼진을 또 11개를 잡아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실점과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친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선발 우세는 애슬레틱이 될 것 같아요. 애슬레틱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저는 약간 이 경기는 다시 한번 또 역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라이언 웨더스가 일정 수는 또 실점이 조금 있는 친구거든요. 또 이제 약간 최근에 또 양키즈 불펜이 그렇게 조금 임팩트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전 요 경기는 오늘보다는 점수대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8.5 기준점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역배 사이드 충분히 또 조금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걸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야구도 강팀이 뭐 1위 팀, 지구 1위 팀도 어떻게 보면 6할 성적입니다. 6할 성적. 10경기를 붙으면은 어떤 팀이든지 또 이제 4번은 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 지금 흐름은 애슬레틱 쪽에 조금 넘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애슬레틱 역배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에이블과 아벨이죠. 에이블과 또 플라우티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가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역시 또 8.5 기점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에이블 같은 경우도 지면제로 두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두 경기 동안 11.05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볼티모어전에서 3.1일 동안 8피안타 5실점하고 조기 강판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템파베이전이었어요. 템파베이전에서 4이닝 동안 6피안타 거기다 또 4실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무엇보다 약간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 보니까 에이블 등판 경기는 역시 또 반대로 가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약간 역시 에이블은 부진이 조금 심각하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플라우티도 지금 현재 만만치가 않습니다. 플라우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플라우티도 조금 이제 전성기를 달려줘야 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진한데요. 첫 경기가 샌디전에서 4이닝 4.1인 동안 4피안타 또 2실점을 했는데 장타임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또 이제 또 세인트루이스전에서 4이닝 동안 3피안타 또 5실점을 했어요. 5실점을 했는데 또 장타임이 문제였어요. 일단 첫 경기도 짧은 이닝 동안 이제 볼넷 4개 허용했고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전도 4이닝 동안 볼넷 4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플라우티도 지금 현재 약간 불안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승패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디트로이트 정배단 조금 납득은 되는데 플라우티의 지금 폼도 지금 봤을 때는 요 경기는 무엇보다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두 팀 선발 둘 다 불안하고요. 무엇보다 타선에서는 두 팀 다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면은 여기는 승패 패스 8.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경기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승패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또 디트로이트 정배당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약간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바로의 접근 포인트만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샤크타르 도네츠와 알크마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요 경기는 이제 폴란드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또 샤크타르 도네츠가 또 전시 상황 참 진짜 전쟁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너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 중립구장에서는 약간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조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혼발의 기세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난민들이 또 약간 구장 가서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예전보다 약간 조금 부상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알크마르도 지금 현재 뭐 옌센 징계 또 뭐 클라시의 부상, 코프메이너스 부상 이런 분들은 과히 또 가볍진 않거든요. 특히 또 이제 또 유로파 컨퍼런스에서도 원정에서의 또 부진들을 조금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는 면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용인 제가 봤을 때 약간 두 팀 다 부상 여파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의도를 조금 따졌을 때는 약간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조금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샤크타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리그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상임에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또 리그 6연승입니다. 6연승의 페이스로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여기 뭐 페드리뉴 폼이 지금 상승세라는 점에서 샤크타르 사이드의 배당 하락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크는 약간 고질적인 원정에서의 뭔가 조금 퍼포먼스가 좀 있긴 하죠. 페롯도 약간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시 또 샤크타르 정배당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샤크타르도 부상 여파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핸디 사이드로나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돼요. 일단 2.5 기준점은 어느 반은 조금 패스,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샤크타르 사이드 일단 일반승만 조금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피오도 이제 약간 컨퍼런스 리그가 창단되고 나서 첫 번째 대회 때, 두 번째 대회 때 두 번 연속 준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컨퍼런스 리그에 조금 진심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최근 또 리그 성적도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그 내에서도 지금 현재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인터밀란과의 또 홈 경기도 1대1 무승부를 조금 거둘 정도로 수비 밸런스도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컨디션들이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펠은 지금 이제 물론 또 EPL 팀이긴 하죠. EPL의 체급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약간 요렇게 이제 무엇보다 약간 컨퍼런스 리그나 아주 유럽 대항전의 경험들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노티움 포레스트도 약간 그렇고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플레이가 조금 원활하게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케티아 부상, 라르센 부상 이런 분들도 약간 겹쳐져 있다 보니까 전 피오렌티나가 1차전만큼은 약간 수비적인 내용으로 약간 분위기를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될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두문드손이나 지금 이제 모이스캔 이런 자원들의 밸런스도 조금 뭐 공격진에서 조금 나쁘지 않은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원정 수비가 조금 준수하기 때문에 전 요 경기 피오프렌의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으시더라도 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크필도 지금 현재 유럽 대항전 내에서 파괴력을 그렇게 조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에서의 또 행보도 그렇고 전반적인 리듬감들이 뭐 최근에 또 라르나카전도 그랬죠. 라르나카와의 또 키프로스 원정에서도 홈 경기도 조금 0대 0이었고 원정에서도 딱히 인상적인 경기력들이 조금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런 약간 조금 언더도 조금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가능성
프레임 가능성, 아니면 또 2.5 기준점 언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인츠와 스트라스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엇보다 마인츠도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하죠. 최근에 역시 또 리그 내에서도 부상 여파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경기를 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막판 되니까 무엇보다 약간 경기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공식전 10경기 동안 1패밖에 없어요. 1패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마인츠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고 지금 스트라스부르크도 계속해서 역시 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마인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TH가 약간 멀티골을 조금 꼽아주고 있고요. 아미리의 폼들이 상당히 또 준수하다는 점들 이런 걸 약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또 스트라스부르크가 약간 분데스리가 원정 자체가 상당히 또 낯선 원정 일정이라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그래도 홈발의 기대치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또 아미리가 또 복귀를 하는 마인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이고요. 지금 현재 유럽 대항전 내에서 마인츠가 홈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양 팀들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양 팀들의 매치긴 하지만은 역시 또 마인츠의 유럽 대항전 홈 성적에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역시 또 어느 봐도 조금 한번 또 관망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양 팀들 맞대결 자체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바의 또 리듬감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한 번은 관망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바는 패스, 여기는 승패라는 충분히 또 마인츠 사이드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만만치 않은 경기죠. 용이 상당히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부르크와 셀타비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추천 계속해서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라이부르크 역시 또 원정 경기는 부진합니다. 원정은 또 리그도 그렇고 역시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직전 또 바이에른 뮌헨과의 또 홈 경기도 또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역시 또 상당히 또 잘 비벼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고 실제 또 행크 원정에서 또 16강 일정을 치렀을 때는 역시 또 원정에서 1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또 행크전 5대1의 대승을 거뒀죠. 그럴 정도로 역시 또 홈 프라이부르크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들 맞대결도 처음이에요. 이제 또 프라이부르크도 그렇고 셀타비고도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 무엇보다 이제 부상 여파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약간 수비진도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고 풀멤버고요. 일단 웨스테르하게 얘 빼고는 지금 현재로 약간 풀멤버 구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점도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셀타도 만만치 않죠. 지금 현재 이글레시아스 폼도 좋고 아스파스도 오늘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베스트 11을 또 가지고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프라이부르크 지금 현재 홈 경기 유로파 본선 홈 경기는 8연승이에요. 8연승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프라이부르크 어떤 팀을 만나든지 만만치 않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만큼은 각자의 홈빨이 조금 작용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셀타 홈이라면 약간 셀타 승리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 또 프라이부르크 홈이라면 충분히 또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실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프라이부르크 홈 경기만큼은 리그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도 그렇고 상당히 또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홈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또 양팀 맞대결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한 번은 또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1, 2차전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경기들 보시면은 약간 지더라도 약간 1차전은 대패를 안 당하길 조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셀타가 약간 수비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언더도 약간 조금 땡기긴 합니다. 뭐 2점 언더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어느 것보다는 프라이부르크 승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내리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포르투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언더가 빠지고 있는데요. 저도 2.5 언더 조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팀 다 지금 이제 부상 여파가 너무 커요. 지금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우드가 이제 부상 복귀 조금 앞두고 있는 경기긴 합니다만은 과연 또 우드가 또 복귀를 하더라도 컨디션이 정상일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고 아원이 지금 제외돼 있고 엘리엇 징계고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진들이 조금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르투갈 원정 같은 경우도 브라가 원정에서 또 1등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던 만큼 노티엄 포레스트 일단 지금 현재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크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포르투도 지금 현재 조금 문제입니다. 더용도 지금 부상이고요. 사무도 부상이고 공격진들 부상 이슈 카르모까지 부상이다 보니까 일단 모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금 최전방에 났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 약간 모피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팀에 적응을 하고 있고 리그 적응을 조금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니스에서도 약간 부상 이슈로 폼이 다 떨어져 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또 모피가 하드캐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 언더 좋아 보여요. 2점 언더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고 약간 무승부 프렌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무엇보다 공격진들이 오늘 원활한 경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원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수비 밸런스는 두 팀 다 약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 저득점과 무승부 프렌 한번 또 노림수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볼로냐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또 에미리 감독이 또 버티고 있죠. 에미리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유로파의 또 황태자다.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 감독인데 예전에 또 비아레알 감독이었습니다. 비아레알 감독 시절 때도 역시 또 비아레알 또 이제 약간 유로파 뭐 4강까지 또 올려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를 또 좀 보여줬던 감독이라는 점에서 컵 대회 상당히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에미리 감독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에미리 감독 절대 무리 안 해요. 원정에서 일단 예전에 또 비아넬 시절 때도 공격적인 운영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리의 원정에서도 에미리 감독은 약간 수비적인 운영으로 역시 또 홈에서 쇼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원정에서 되려 예전에 비아렐 때부터 계속해서 라인업 낮추고 두 줄 버스 세우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도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역시 또 무승부를 거두고 홈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렐 정비당 오늘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에스턴빌라가 마음먹고 수비를 했을 때는 원래 또 공격적인 팀이긴 하지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는 저는 2.5 기준점 언더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볼로냐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원정 입장에서 조금 약세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홈에서 약간 쇼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약간 도밍게스나 약간 이제 약간 지면적으로 부상 여파가 조금 가볍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카스트로가 최근에 약간 폼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은 카스트로가 최근 역시 또 뭐 계속해서 리그 내에서의 득점도 기복들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또 유로파 본선 홈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6경기 동안 4번이 무승부입니다. 그럴 정도로 볼로냐가 물론 또 6경기 동안 패배는 없어요. 패배가 없고 지면적으로 홈 경기 내에서 2승 4무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유로파 퍼포먼스 역시 또 홈 경기는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 이 경기 푸는 가능성,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무엇보다 에미리 감독도 오늘 무승부 거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역시 또 약간 그런 지략적인 부분들, 역시 또 운영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또 예전부터 또 유로파에서 보여줬던 감독이기 때문에 요건 약간 이제 언더와 함께 프렌 또 역시 또 무승부 가능성 이렇게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경기는 무엇보다 약간 PK 실축도 조금 있었고 퇴장 여파도 좀 있었는데 그런 약간 조금 핑계긴 하지만은 조금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그런 의들이 좀 있었고요. 오전 PK 실축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죠. 아무튼 이제 11배 오늘도 11배 노리고 갑니다. 11배와 또 고배당 노리고 왔는데 한번 자신있게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히 또 좋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들. 주간은 딱 두 조합이요. 두 조합 올킬을 조금 노려보겠고 새벽 경기에서의 또 퍼포먼스 조금 더 배당도 조금 끌어올려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목표가 올킬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올킬로 한번 또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